자연이 주는 감동. 우리는 왜 힘들 때 자연을 찾는가?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몸이 편안해지고 동시에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감정이 고조된다. 감각이 살아나면서 온전히 삶을 느낀다. 사고는 명료해진다. 과거와 미래는 사라진다. 일상 속에서 느끼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다. 물론 자연 속을 거닌다고 해서 일상적인 슬픔과 걱정거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숲속에서, 너른 해변에서, 끝없이 펼쳐진 강가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걱정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는다. 마치 자연이 삶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하나의 층을 만들어서 갑자기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것만 같다. 숲이 가진 치유의 힘. 수많은 사람이 위안과 느긋함,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 숲과 들판으로 간다. 자연을 찾아갈 때마다 몸은 깊은 숨을 토해내며 회복 상태로 접어든다. 나무, 이끼, 새들의 지저김 또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둘러싸이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몸을 이완시키는 신체 시스템이 작동하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싶을 만큼 여유로워진다. 감동은 석양이 가진 힐링의 힘, 무지개의 마법 같은 힘, 모든 감각을 깨우고 명료하게 만드는 자연경관 등과 연결되어 있다. 감동은 각기 다른 자극을 통해 일어나는 개별적인 감정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태양이 하늘을 주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감동한다. 이런 경험은 유사일의 시인, 작가, 예술가에게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감동에 깃든 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석양이나 달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내 영혼이 확장된다. 감정은 놀랍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다. 감동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신체가 이완된다.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감동을 경험했는지 물어보면 자연이라는 대답이 20에서 30%에 이른다. 자연이 감동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주장할 만하다. 자연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순식간에 매료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에, 신선함에, 향기에, 소리에, 신비로움에, 자연 그 자체의 경이로움에 빠져든다. 엽록소로 가득한 잎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 나뭇가지 사이에 처진 거미줄, 잿빛으로 얼룩덜룩한 돌무더기, 콸콸 쏟아지는 신선하고 차가운 물. 여기에도 역시 창조의 천재성, 순환하는 생태 시스템, 자연과 동물의 협동과 상호작용, 삶과 죽음 등이 밀접하게 얽혀 서로서로 맞물려 있다. 자연은 감각적인 차원과 지적인 차원 모두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감동하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숲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산림욕은 숲속에서 목욕을 한다는 뜻으로 모든 정신을 숲의 공기 속에 맡기는 행위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듣고, 맛보는 것이다. 산림욕은 이제 과학적 치료법이 되었다.
산림욕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도시에서 산책한 사람들보다 혈압, 심박수, 코르티솔 수치가 모두 낮았다.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산림욕은 특정 지점까지 걸어가거나 계획한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 또는 숲을 탐구 위해 걷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한숨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속도를 늦춰서 평소 같았다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도 중요하다. 피톤치드는 나무와 관목이 해충과 균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보내는 물질이다. 피톤치드 효과는 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피톤치드는 종양과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내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숲 테라피. 직접 산림욕의 효능을 체험해 보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노련한 숲 가이드 빈 페이지를 구규림에서 만났다. 그는 자신은 선생님도 치료사도 아니고 숲 테라피 가이드이며 숲을 통해 자연과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했다. 숲에서는 다들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도와줄 수는 있죠. 벤 페이지는 자연에 대해 설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몸 안의 자연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것을 몸챙김이라 불렀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온 정신을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숲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집중했다. 크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얼굴에 와닿는 공기를 느꼈다. 몸을 굽히고 손으로 땅을 만지고 흙을 약간 집어 손가락으로 비벼보기도 했다. 잎사귀 몇 개를 줍기도 하고 차갑고 축축한 안개 같은 향기로 손과 콧구멍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그런 다음 몸이 어떻게 땅을 딛고 서 있는지 느껴보고 발이 닿은 땅에 집중했으며 따사로운 햇살이 얼굴을 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벤 페이지는 나무와 돌멩이, 숲 전체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아주 천천히 눈을 뜨라고 그렇게 자연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자 실제로 자연이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졌다. 숲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의 체험이며 옳고 그름은 없다. 그렇다면 산림욕과 감동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할까? 1. 몸챙김. 정신적인 능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탓에 사람들은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나름의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산림욕을 통해 자신의 몸을 처음 느낄 때 감동이 올라오고 이후 이 감동이 자연을 체험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 2.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우리는 인류와 나머지 다른 종을 구분짓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숲속에서는 명료해진다. 이는 감동의 주요한 원천이다. 3. 상상력의 확장.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식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 있다면 상상력은 온 우주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인류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어쩌면 이해할 필요 없이 그저 감동받기만 해도 충분할지 모른다. 빈 페이지는 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만끽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라고 했다. 내게는 감동이 그래요. 감동은 당신을 잡아 끌어서 얼굴을 후려치죠.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거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살아있다는 그 거대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더 깊이 나아가며 움직임을 통해 숲을 경험했다. 자신만의 속도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눈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들과 하늘을 배경으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구름, 반짝이며 흐르는 냇물과 산비탈에서 뛰어노는 다람쥐 2마리를 보았다. 자연이 주는 감동은 내적이면서 외적인 경험이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외적으로는 움직임과 기억을 만들고 내적으로는 통찰력을 심어준다. 자연이 주는 감동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강력한 원천이다. 자연은 또한 당신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